생각할 것들이 뭐냐면요. 이제 수출한 국가별로 인증 제도의 이름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모크라 인증을 받아오세요 이러고, 인도는 CDSCO를 받아오세요, 인도네시아는 비폼 인증을 받아오세요, 중국은 NMPA 인증을 받아오세요 하면서 각각의 나라에 맞는 인증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고,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의 인증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특히 제가 인증 파트에서 질문 진짜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모크라 인증에 대해서 진짜 질문이 많아요. 왜냐면 이 법이 도입된 지가 별로 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크라 인증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크라 인증의 규율들을 잘 살펴보면은 약간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크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 매출액이 100만 불을 넘지 않는 소기업의 일반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크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모크라 인증 안 받아도 돼요, 100만 불 이상 연매출 아니면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웃긴 건 또 뭐냐면은 소매상이라든지 리테일러들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전개하는 그런 리테일상들은요, 무조건 또 모크라 인증을 받아야 돼요. 모크라 인증이 없는 제품을 또 유통해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제대로 런칭하고 진출하고 싶으시면 뭐 그런 100만 불 이하면 뭐 모크라 인증 없어도 된다는데 라는 말이 있더라도 모크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 매출액이 100만 불 이하면 원래는 일반 화장품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오프라인 업체에서 리테일러들이 필요로 하더라,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또 NMPA, 중국의 NMPA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놈의 중국 NMPA 진짜 맨날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NMPA를 비싼 돈 주고 받았는데 또 규칙이 바뀌어서 또 받아야 되고, 또 규칙이 바뀌어서 또 리뉴얼 해야 되고. NMPA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되게 많은 인증이거든요. 중국이 자꾸 법을 바뀌면서 NMPA를 계속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NMP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기도 해요. 보통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하면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선인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시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가기 때문에 만약에 5개의 제품을 런칭을 하게 되시면 이 돈이 얼마야? 너무 비싸죠? 그래서 NMPA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고, 약간 대기업분들 위주로 중국의 NMPA 인증을 받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NMPA를 받고 싶어 해서 일반 화장품으로 좀 싼 거로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시면 미백이란 단어 1도 쓸 수 없고 뭐 주름 개선이란 단어 1도 쓸 수 없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제약이 너무 커서 보통은 기능성으로 NMPA를 받으시더라. 근데 그렇게 되면 2천에서 3천만 원이 깨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NMPA가 비싸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NMPA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일본은 후생성 등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본은 약간 일본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시기 전에 꼭 이 성분들이 일본에 등록이 가능한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도는 CDSCO라는 인증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받기가 까다로운 인증입니다. 인도 인증 수출 대응 가능하신가요? 라고 공장에 꼭꼭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인도 인증이 잘 안 되는 공장들도 꽤 많다 보니까 꼭 인도 인증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인증의 이름도 다르고 인증의 시스템도 다르고 각각 원하는 서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들이랑 꼭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유통기한이랑 이 로트 넘버랑 이런 거 1차 포장, 2차 포장에 적혀져야 돼? 아니 적히지 말아야 돼?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출을 하면서 진짜 예전에 겪었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공장이 로트 넘버를 다 적어주시긴 했는데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랑 이런 것들을 용기에는 넣어주셨는데 뭐 단상자에는 찍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단상자에는 찍었는데 뭐 용기는 안 찍었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수출을 했는데 바로 수출한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왜 유통기한 이거 왜 단상자에 없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각 나라별로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로트 넘버라든지 뭐 제조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적어져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는 분들이 미리 이걸 생각을 못하면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랑
나라랑 EXP부터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미리미리 내가 수출하고 싶은 그 나라에 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라벨 자체가 영어로 언어가 되어져야 되고요. 언어 자체는 꼭 영어가 있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로트 넘버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가 꼭 필수냐? 웃긴 게 또 필수가 또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은. 근데 대신에 뭐 OTC 제품은 필수예요.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수로 유통기한, 제조일자 이런 거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유럽은 라벨 언어가 현지 언어랑 영어랑 이런 거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로트 넘버 무조건 필수고요. 유통기한이랑 제조일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필수예요. 개봉 후 뭐 12개월이라든지 이런 PAO 필수고, 뭐 모래시계 마크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별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별로 유통기한, 로트 넘버, 제조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다 다르니까 꼭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이 제품에 생산하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생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도 처음에 생산했을 때 이 부분 반영을 안 해서 다시 또 다 스티커 작업하고 그랬었어요. 아주 슬픈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꿀팁 전달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 요약을 드리면 화장품 수출을 할 때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공장에다가 미리미리 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내가 이 나라에 수출을 할 건데 이 나라 수출 서류 대응 가능한지 꼭 체크해달라는 거. 각 나라별로 인증의 이름이 다 다르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인증을 위한 서류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그 인증별로 막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걸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트 넘버, 라벨 스티커, 유통기한, 제조일자 표기 이런 것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체크를 하고 생산을 하시라는 부분을 제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발전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